수백 명이 이유도 없이 죽어간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서 부산시가 처음으로 피해자들에게 머리 숙여 사과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아직 용서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했습니다. 송광모 기자가 보도합니다. 1975년 문을 연 한국판 아우슈비츠 수용소. 불황인 단속을 명분으로 3,000명 이상의 시민이 감금됐고 강제 노역과 폭행으로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유도 없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국가 차원의 진상조사는 여전히 안개 속에 있는 상황. 국가폭력의 당사자 중 하나인 부산시는 30여 년 만에 피해자들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한 관리 감독 책임을 소홀히 함으로써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지 못한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최근 검찰개혁위원회가 형제복지원 사건의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권고를 내면서 오거돈 시장 역시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지켜본 피해자들은 형제복지원 사건은 현재 진행형이라면서 일방적인 사과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형제복지원 피해 생존자들은 아직 그 어떤 누구도 용서할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분노 속에 죽지 못하고 살아남았습니다. 무엇보다 국가에 의해 인권유린이 어떻게 자행됐는지 명명백백히 가리는 게 우선이라는 겁니다. 전두환 정권의 외압 때문에 조사를 못해서 많이 아쉬웠죠. 그의 잘못된 역사를 정리하고 한 걸음 더 전진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오 시장은 수년째 국회에 계류 중인 진상조사 특별법 통과를 촉구하며 시 차원의 재정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사과는 이루어졌지만 부산시 역시 형제복지원 사건의 책임이 큰 만큼 진상규명에 대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송광모입니다. 지난해 세계적인 설치 미술가 오펜하임의 유작을 고철로 철거한 사건,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외신으로 알려지면서 국제적인 망신을 사기도 했었는데요. 그렇다면 설치 조형물 관리, 지금은 제대로 되고 있을까요? 김윤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 진구의 한 삼거리. 벤치 위에 치약 모형의 조형물이 덩그러니 설치돼 있습니다. 안내 표지가 없어 누가 만든 건지, 왜 여기에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이 모양을 해놨나 이게 내 생각에도 그래요. 이 뭐라고 해놨노 생각이 들어요. 의미 있는 조형물이 방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면 공구상가를 기념하는 이 조형물은 스티커와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 조형물은 대형 화분들 사이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게다가 평상시에는 이 앞으로 오토바이들이 줄지어 서 있기 때문에 이 조형물을 가리기 일쑤입니다. 예전에 공구상가에 있던 그 역사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거를 좀 시민들이 좀 뭐 알 수 있게 좀 잘 보이는 곳에 내두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바닥엔 무언가 뜯긴 자국이 선명합니다. 통행 많은 이면도로에 장식품을 깔았다 민원에 떠밀려 철거한 겁니다. 그러니까 차가 지나갈 때마다 그거를 파이프고 긁어대려니까 전부 실패했다 이거. 유엔 조각공원도 사정은 마찬가지. 녹이 슬고 군데군데 지저분하게 벗겨져 있습니다. 통행로에 조형물이 세워지다 보니 만지고 밟아 훼손의 위험이 높습니다. 이곳은 많은 조형물들이 모여있는 공원입니다. 당연히 조형물 관리가 더 철저해야 하는 곳인데요. 하지만 한눈에 보기에도 이렇게 부식이 심한 상태로 그대로 서 있습니다. 부산의 공공조형물은 지역별로 많게는 99개까지 설치돼 있지만 지자체마다 사후 관리는 뒷전입니다. 데니스 오펜하임의 유작 꽃의 내부를 고철로 철거하면서 조형물 관리 소홀에 대한 비판이 거셌지만 관리 강화를 위해 조례만 개정했을 뿐 달라진 건 없습니다.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 여야 부산시당 위원장에 40대 현역 국회의원들이 나란히 취임하면서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취임을 하자마자 18개 지역구를 직접 챙기면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과연 부산 정치에 새로운 바람을 몰고 올 수 있을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이만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 달 간격을 두고 나란히 여야 신임 부산시당 위원장으로 선출된 전재수, 김세연 의원. 전재수 의원은 20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부산 돌풍의 주역으로, 김세연 의원은 최연소 3선 국회의원이자 야당 개혁파 선두주자로 불립니다. 한 살 터울, 40대 두 시당 위원장의 닮은 점은 개혁과 협치.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시당위원장은 취임하자마자 구청장과 지방의원들을 잇따라 만나 민생 챙기기를 주문했고, 부산의 시급한 예산을 반영을 하고 부산의 시급한 현안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부산시당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겠습니다. 김세연 자유한국당 시당위원장은 18개 지역구 당협 사무국장 회의를 소집해 직접 조직을 추스렸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시민들과 함께 귀를 열고 또 팔을 걷어붙이고 이 정부에 대해서 촉구할 것은 강하게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정치, 이대로는 안 된다는 점에 공감하는 여야 시당위원장. 어느 때보다 여야 간 협치가 절실한 시점에 90년대 학번 국회의원들이 부산 정치 개혁의 선두에 섰습니다. 젊은 활력을 가지고 부산의 현안들을 가지고 머리를 맞대 나간다면 정말로 부산의 새로운 미래, 새로운 비전을 잘 찾아내고, 기본적인 시각 차이가 있는 것은 또 그대로 협의를 하더라도 부산을 위해서 힘을 모을 수 있는 것은 정당을 떠나서 하나로 힘을 모으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시당 위원장은 빠른 시일 안에 한자리에서 만나 소주잔을 기울이며 허심탄회하게 부산 정치를 이야기해보자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젊어진 시당 위원장만큼 부산 정치도 젊어질 수 있을지 시민들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MBC 뉴스 이만행입니다. 네, 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인 오늘 부산은 구름이 많이 끼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낮에는 최고 27도까지 오르겠고 공기는 깨끗하겠습니다. 정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휴일인 어제 낮 기온이 28도를 넘어서며 9월 중순치고는 다소 더웠습니다. 그래도 요즘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합니다. 오늘 부산의 아침 기온은 21도 선에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27도로 예년 이맘때 수준보다는 조금 높겠습니다. 미세먼지와 오존 농도는 모두 보통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지금은 구름이 많이 지나고 있지만 낮에는 따가운 가을볕이 내리쬐겠는데요. 오늘 자외선 지수가 높은 단계까지 오르는 만큼 자외선 차단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위성 영상입니다. 현재 전국의 하늘이 대체로 흐립니다.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경남 지역의 아침 기온은 20도 안팎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부산과 울산이 27도, 양산은 29도로 어제보다 1, 2도가량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 동부 먼바다에서 최고 2m까지 일겠고요. 남해안 지역에서는 너울성 파도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동풍의 영향으로 오후 한때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다가오는 목요일에는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금정산을 관통해 북구와 금정구를 연결하는 산성터널이 이번 주 개통합니다. 99회 전국체전에 참가해 부산의 이름을 드높일 부산 선수단의 결단식도 열립니다. 주간 이슈 이두원 기자입니다. 부산시는 오늘 오전 10시 반 화명동 산성터널 요금소에서 개통식을 열고 내일 0시를 기해 화명대교에서 금정구 장전동을 연결하는 산성터널과 접속도로를 개통합니다. 산성터널의 예상 교통량은 하루 17,000대로 화명동 와석교차로에서 장전동 중앙대로까지 거리가 6km 단축되고 통행시간은 약 7분으로 기존 도로에 비해 20분가량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통행료는 차종별로 소형 1,500원, 중형 2,600원, 대형 3,400원으로 부산시는 이달 말까지 원활한 차량 통행을 위해 통행료를 받지 않습니다. 다음 달 12일부터 18일까지 전라북도 익산시에서 열리는 99회 전국체전에 출전할 선수들의 결단식이 오늘 오후 3시 시청 1층 대강당에서 열립니다. 이번에는 47개 종목 1,500여 명의 선수와 임원이 참가해 부산의 명예를 드높이게 됩니다.
부산은 이번 체전에서 종합 점수 38,000점 이상을 받아 종합 6위를 기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청정 상수원 확보를 위한 부산 맑은물 범시민 대책위원회가 출범합니다. 부산 맑은물 범시민 대책위는 내일 오후 2시 시청 1층 대회실에서 발대식을 갖고 청정 상수원 확보를 위해 법, 제도 개선 등을 강력히 정부에 건의하기로 결의합니다. 또 낙동강 수질 개선을 위해 부산시와 함께 정부에 정책적인 건의를 해나가고 관련 포럼도 열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두원입니다. 서부 경남 주민들의 수건 사업인 남부 내륙철도가 최근 새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시민 공청회도 열렸는데요. 경제성 평가인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위해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됐습니다. 윤주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50여 년 서부 경남 수건 사업인 남부 내륙철도. 제2차, 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함되고도 아직 구체적인 로드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번번이 경제성 벽을 넘지 못한 탓입니다. 비용 대비 편익을 뜻하는 경제성이 이를 넘어야 철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데 남부 내륙철도의 경제성은 0.72가 최대치입니다. 정부 재정사업에서 민자사업으로 최근에는 다시 재정사업으로 추진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되긴 했지만 재정사업으로 추진한다 해도 경제성 평가인 예비타당성 조사는 거쳐야 할 단계입니다. 때문에 좁게는 서부 경남 교통복지와 경남 경제부흥, 넓게는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의 미래를 이끌어갈 항공산업과 같은 이런 미래 산업들이 바로 이 서부 경남 KTX 노선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남의 현대 산업을 되살리고 미래를 대비하는 이 같은 기대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선 하루빨리 공사에 들어가야 하고 구체적인 재원 확보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문제는 이제 얼마만큼 빨리 착공을 하고 또 얼마만큼 빨리 개통을 할 건지 이게 호전화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10년 만에 완성을 하려고 하면 1년에 5천억씩 투입이 돼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재정을 어떻게 확보하고 말만 무성하고 현실화되지 못했던 과거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선 정치권과 해당 지자체들이 첫 번째 관문인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위해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데 뜻을 함께했습니다. MBC 뉴스 윤주화입니다. 자연과 식물을 동아시아 현대미술가들의 시각으로 재해석한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고도의 산업화가 이뤄진 현재 자연에 대한 이들의 시선은 아름답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섬뜩하기도 합니다. 문화광장 류재민 기자입니다. 어두운 방 한가운데 놓인 모니터. 고양이 한 마리가 지휘를 시작하자 화려한 꽃들이 클래식 음악에 맞춰 춤추기 시작합니다. 가상의 세계에 그려진 꽃들이지만 일상의 평온이 느껴집니다. 지나치기 쉬운 선인장도 거대한 캔버스에 옮겨놓자 속살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꽃으로 북한 인민들의 집단적 행동을 묘사하는가 하면 공중에 뜬 나무는 인위적인 전시장과의 어색한 화합을 상징하는 듯합니다. 보테니카 기획전에선 국내외 현대미술가 19명이 각자의 눈으로 자연을 다르게 해석합니다. 오늘날의 자연과 인간의 관계가 굉장히 아름답지만은 못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미술가들 역시 그 자연을 바라보는 시선이 매우 가끔은 무겁고 또 심각한. 작가들의 독특한 시선은 내년 2월까지 부산 시립미술관 2층과 야외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아세안 10개 나라의 아기자기한 전통 놀이기구들이 한데 모였습니다. 놀이기구지만 하나하나가 전시품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입니다. 아세안 문화원이 개원 1주년을 맞아 기획한 놀이하는 아세안 전시회는 땅, 하늘, 사방이라는 주제로 동남아시아의 지역적 특색이 담긴 독특한 전통 놀이들이 소개됩니다. 올해 12월까지 예정된 이번 전시회는 관람객들이 전통 놀이를 해볼 수 있는 체험형 프로그램도 마련됐습니다. MBC 뉴스 류잼리입니다. 해운대경찰서는 금은방 손님으로 가장해 수백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18살 A군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군 등은 지난달 30일 저녁 8시 50분쯤 해운대구 반송동의 한 금은방에 침입해 35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이들이 훔친 물건을 사들인 혐의로 66살 C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사상경찰서는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개조된 게임기로 수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49살 A씨를 구속하고 종업원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사상구 괴법동의 한 사행성 게임장에서 게임기 60개를 불법적으로 개조해 모두 7억 5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하경찰서는 술을 마신 뒤 말다툼을 벌이던 친구를 홧김에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49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일 밤 11시 반쯤 사하구의 한 주유소 앞에서 술을 마시다가 귀가 문제로 48살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B씨의 목을 졸라 의식을 잃게 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롯데자이언츠가 어제 사직구장에서 열린 넥센 히어로즈와의 경기에서 0대2 완봉패를 당하며 8연패 늪에 빠졌습니다. 롯데는 넥센 선발 브리금의 호투에 눌려 8회까지 단 한 개의 안타를 때리는 데 그치다가 8회 말 무사 1, 2루의 기회를 잡았지만 연속 땅볼과 삼진으로 타자들이 무기력하게 물러나면서 득점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한편 롯데 선발 투수 레일리는 8이닝 동안 4피안타 11개 탈삼진의 후투를 선보였지만 5회 초 1사 2-3루 상황에서 넥센에게 2점을 내주며 승리를 추가하지 못했습니다. 부산시가 시장이 당연직으로 맡던 민간위원회 위원장직을 시민에게 돌려주기로 결정했습니다. 부산시는 민간조직위원회의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을 위해 우선 부산국제어린이청소년영화제, 부산국제단편영화제 등 4개 위원장직을 민간에 이양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부산시장이 당연직 위원장을 맡던 나머지 10개 위원회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민간에 넘길 예정입니다. 휴일인 어제는 9월 중순치고는 다소 더웠습니다. 그래도 요즘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한데요. 오늘 부산의 아침 기온은 21도 선에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27도로 예년 이맘때 수준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다음은 위성 영상입니다. 현재 전국의 하늘이 대체로 흐립니다. 오늘 부산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내일은 동풍의 영향으로 오후 한때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다가오는 목요일에는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